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당초 나오지 않기로 했다가 법원에서 재판부가 강제 구인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니 결국엔 나왔습니다. 오후 4시쯤에 출석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질문에 답변하지 않다가 결정적인 얘기들을 몇 가지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한덕수 전 총리 계엄 반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반대 취지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계엄 모의는 누구와 했을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만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둘이서만 계엄 모의를 했다.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모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군을 먼저 출동시켰고 출동시킨 뒤에 재가를 받으려다가 본인이 이를 막았다. 그래서 출동하던 군대가 올 스톱됐다라는 얘기까지 어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우성 논설위원님? 예, 일단 아까 그 재판 공개 여부도 얘기했지만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특검의 어떤 요청과 재판부의 이제 허가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이번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과거 이제 중요한 재판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생중계로 보지 못하고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그냥 내용들만 봤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 특검에서 저렇게 요청을 한 것은 아마 저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계엄과 그런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어떤 범죄 행위를 전 국민에게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도 좀 그러한 과정 전직 대통령과 전직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좀 어떤 좀 당당함, 어떤 본인의 범죄를 방어하는 목적도 있지만 본인들이 한때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부인이었다는 거를 좀 자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조금 더 자신의 입장을 좀 당당하고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서 좀 이런 재판 과정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 어떻게 보면 아프다, 뭐다,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좋지 않은 모습만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입장도 있었는데요. 계엄 선포 이후에 추경호 의원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에게 사전 보안 때문에 얘기하지 못했다. 그래서 전화통화로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만 했다. 함께 모의한 거 아니다라는 취지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역시 모의 억지 주장이다. 억지 구성이다. 특별한 증거가 없으니 계엄 모의에 대해서 억지 주장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양진 변호사님, 두 사람의 입장이 지금 동일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추경호 의원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추경호 의원의 경우에는 당시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의원들의 이제 소집 장소를 여기저기로 이제 바꿨던 의원회관이나 국회나 이렇게 바꾼 것이 내란에 대해서 큰 그림을 인지를 하고 이런 것을 고의적으로 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고 강제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전혀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의 경우에는 내란 전후,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후의 사태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죄 이제 혐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같이 이제 혐의를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관련 당사자들이 이 사람은 이제 모르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게 되고 실제 인지를 했다라는 어떤 증거가 객관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받고 있는 내란 뭐 중요 임무 종사라든지 그 아래 단계의 혐의도 크게 적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27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일주일 남았는데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경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의원 의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예상되긴 하는데 지금 정호대 대변인님 내란 특검이 영장 청구하는 그 대상자들에 대한 그 청구가 지금 잇따라 기각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 3대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네. 특검은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사람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도록 하겠다. 이런 그 목표를 향해서만 특검이 뛰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추경호 의원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언했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추경호 의원이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본인이 네. 국회 진입 과정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대통령과 통화 과정에서 미리 당과 상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특검 조사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것을 뒷받침해 준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국회에서 그러면 체포영장 동의안 어떻게 체결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의 전례가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었고 우리 당의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었는데 네.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통과가 된 이후에 구속영장 심사에 당당히 임할 것이고 저는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